제3장 한국의 인구. 한국의 인구 변화. 1945년에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한국은 짧은 시기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인구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한국의 인구 변화를 인구 수와 인구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총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세계 28위이고 인구 밀도는 세계 3위로 국토의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다. 해방 후에는 해외 동포의 귀국과 북한 주민의 월남으로 인하여 한국의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수가 줄어들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출산 붐이 일어나 인구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가족 계획 사업의 결과로 인구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로 출생률이 점차 떨어져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정부의 가족 계획 사업은 1990년대 이후부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어 노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점차 출생률이 감소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노인 복지 정책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인구 이동과 도시의 성장. 한국의 인구 이동은 크게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방 이전에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한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해가는 경우가 많았고 해방 직후에도 많은 해외 동포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의 인구 이동에서 국제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 이동은 국내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수의 인구가 일본이 강제로 토지를 빼앗은 토지 수탈 때문에 농촌을 떠나 광업과 군수공업이 발달했던 함경도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는 일본 만주 등지에서 해외 동포의 입국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들 중 대부분은 서울과 부산 등의 도시에 정착하였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서울과 인천 지역, 강원도 동해안과 휴전선 부근에 정착하였다. 196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업화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대도시가 빠르게 형성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통해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남동 해안 지역의 포항, 창원 등의 신흥 공업도시가 생겨났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도시화와 함께 이루어져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인구 과밀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변에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인접도시들이 발달하여 공업시설과 주거기능 등이 옮겨가는 교외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인접도시들은 대도시와 함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수도권은 이러한 대도시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 이후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인접한 도시에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의 인구가 주변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에는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태마을과 귀농마을이 생겨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원생활은 한국인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국가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인이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진출과 건설 기술자가 중동으로 진출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장시간의 노동, 낮은 임금 등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는 국제 결혼에 의한 인구 이동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보기 드문 현상이었지만 점차 국제 결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한국에서는 인구수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지역적인 편중 등의 인구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비해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며 이에 따라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가정의 소비 지출에서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도 많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취업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육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직장 내의 어린아이를 맡아서 돌봐주는 타가소 운영을 장려하고 보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는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 고령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65세를 넘은 고령 인구이며 2026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을 돌볼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의 지역적 편중 현상도 한국에서는 심각한 인구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하여 농사를 지을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시설과 교육, 서비스업 등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총각들은 결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최근 들어 중국, 베트남 등의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결혼 이민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대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난, 교통난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문제 또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도시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주택이 부족하고 땅값과 집값이 매우 비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주거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곽에 형성된 신도시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마치 아파트의 숲을 보는 것과 같다. 한국 정부는 대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각종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시설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도시에는 각종 산업과 행정기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 교통량이 매우 많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대도시와 그 주변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고속도로망이 건설되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과 전철이 도심과 주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도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환경의 오염을 꼽을 수 있다. 대도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기도 한다. 또한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도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버스를 운행하여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마련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여 메마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등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에코시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